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구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첫 월요일, 대통령실은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민의 신고 전화 이후 4시간 동안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번 참사에서 책임 추궁이 경찰에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약속하면서 콕 집어 경찰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중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 약 29분 분량을 이례적으로 추가 공개했습니다. 제도 미비를 핑계로 대응을 못한 게 말이 되느냐, 경찰에 대한 격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현장에 경찰이 추가로 배치됐더라도 법적인 한계 등으로 또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사를 막기 힘들었을 거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참사의 주 원인을 경찰 대응 부족이라 지목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진상규명을 한 다음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 방침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궁의 화살이 경찰로 집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총리 사퇴를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12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 책임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늑장 대응과 부실 대처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2구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 책임자 6명을 입건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기로 한 겁니다. 6명은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용산경찰서의 서장,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그리고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입니다. 현장 주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참사 발생 약 1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밤 11시 반이 넘어서야 서울청장에게 보고해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류미진 관리관은 근무 위치인 112 상황실을 비웠다가 밤 12시쯤에야 경찰청에 전화해 늑장 대응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참사 전 작성됐던 사고 우려 내부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한 혐의입니다. 또 관할 지자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도 별다른 조치를 한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또 용산소방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통해 용산소방서장의 대응 관련 문제점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7,100여 점에 달하는 압수물 분석과 추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입건한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던 풍산개를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새끼 다운이까지 풍산개 3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려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원수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할 시설이 없는 데다 동물 복지를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과 협약을 맺고 위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리 정상간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대통령 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풍산개들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협약을 뒷받침한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실이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료값과 사육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 못 받으니 파양하는 것이냐며 문 전 대통령 측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 때문이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지 3개월 만으로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이주호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잇따라 감행한 도발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발사에 실패한 걸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대신 구형인 화성 15형 사진을 내놓는 등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의도가 뭔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최근 잇따랐던 도발이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략적인 군사훈련들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전적인 최근의 모든 움직임들은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한 작전이었다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의 도발을 발사한 미사일 사진들과 함께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지난 2일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해 전자기 충격파인 EMP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 4일에는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해 대규모 출동 작전을 벌였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울산 근해에 쐈다는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북방 한계선 이남에 미사일을 쏜 사실은 말하지 않고 남측의 대응에 맞서 울산 시압 80km 부근 공해상에 보복 타격했다고 좌표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그런 미사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탐지되거나 포착된 것은 없다. 또 북한 전투기 500대 동원 등 공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된 미사일 발사 실패를 북한이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개된 사진엔 화성 17형은 없고 기존 화성 15형 모습과 유사한 미사일만 나와 있습니다.
지하 침투 폭탄이나 전자 충격탄 등을 실험했다는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져 북한이 일부러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EMP 공격을 했다는 고도는 전혀 아닐 뿐더러 화성 17 ICBM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혼란을 주기 위한 공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효과적으로 맞섰다며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7차 핵실험 임박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중상자는 없었고요. 승객 대부분이 걸어서 열차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이 되는 등 오늘까지도 하루 종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통제해달라 이런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길을 벗어난 무궁화호 열차가 비스듬히 기운 채 멈춰서 있고 객실 내부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손전등을 밝힌 코레일 직원들의 안내로 승객들이 철로를 따라 줄지어 대피합니다. 지금 구급차로 바로 이송을 하셔야 될 분, 아프신 분. 어젯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전북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밤 9시쯤 영등포역 진입을 200m 앞두고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이 사고로 5개 객차와 1개 발전차가 크게 기울면서 승객 34명이 다쳤습니다. 열차가 많이 흔들렸고 불이 꺼졌고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연락해서 자기 죽을 뻔했다고 하고 타는 냄새도 뭔가 이상한 냄새 살짝 났었고. 코레일이 밤샘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선로 위에 기울어져 있던 사고 열차는 예정 시간보다 4시간가량 지난 오늘 오후 1시쯤에야 치워졌습니다. 운행 중지된 열차들이 좀 많아요. 어제 탈선 여파로 인해서 지금 바로 서울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구가 지연되면서 오늘 예정됐던 철도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첫 차부터 KTX와 일반 열차 149개 운행이 중단됐고 79개 열차는 구간이 단축되거나 출발역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과 용산역에선 열차도 서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됐습니다. 서울역으로 또 옮겨 타라고 하고 서울역으로 왔는데 지금 8시 차도 지금 출발이 안 된 상태라서 저 오늘 출장인데 좀 많이 막막한. 코레일 공식 앱에 안내 공지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용이 서툰 노약자나 외국인 여행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did watch the TV, but we didn't understand what was actually happening. We understood that there has been some incident, but we didn't know that it was here. 사고 직후 멈췄다 운행을 재개한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극심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9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30분에 온 거지. 앞차가 늦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1호선 일부 구간에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을 못 쉬겠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가 총 12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